딱히 토픽이 없습니다 이번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날은 되게 희망차게 나갈 때가 있어. 아침에 막 빵 만드는 게 재밌고 맛있게 만들어야지 이런 날이 있고, 어느 날은 굉장히 이게 디프레스 된다고 해야 되나? 뭔가 되게 다운돼서 일자리에 나갈 때가 있고, 어느 날은 또 굉장히 와 내가 이거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되지? 너무 힘들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영업이 힘든 건가? 아니면 내 삶에 무슨 방향성이 너무 없는 건가? 아니면 내가 목표가 없는 건가? 과연 내가 하는 일이 비전이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막 이런 질문들을 막 엉켜갖고 빵을 만들다 보면 갑자기 손님이 막 오면 기뻐갖고 또 역시 베이커리 카페 잘했다 하길래 뭐 이럴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아침에 손님이 또 없어요. 그러다 갑자기 오후에 손님이 막 들이닥쳐서 야 역시 기다려야 돼, 내가 너무 성급해서, 뭐 이런 날도 있고. 이게 자영업을 하다 보면 막 그냥 들쑥날쑥 하는 게 기분이, 어느 날은 비 오면 아침부터 와 오늘 망했다 장사, 이렇게 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갈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재미난 얘기를 해줄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달리기를 하잖아요. 6명씩 달리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느리게 달린 거예요. 6명이 뛰는데. 그래서 한 바퀴를 도는데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또 출발한 거야. 그래서 너무 느리게 뛰고 딱 도착했는데 출발점에 1등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꼭 열심히 빨리 뛰어서 1등이란 결과물을 얻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있게 느리게 뛰었는데 그 다음 뒷사람들이 뛰어서 내가 늦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등 마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내가 꼭 1등이 돼야 돼, 내가 빛나야 돼, 비교를 하고 남들과 비교를 하고, 그럼 목표의식이 너무 있으면 또 반대로 불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천천히 뛰고 걸어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때가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면 좀 위로가 될까요? 근데 저 진짜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때 되게 깜짝 놀라서 왜 나한테 1등 도장을 주지? 포기하고 그냥 거의 느리게 뛰고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계속 뛰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밖에 더 대단한 결과를 주기도 한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과연 이런 얘기가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다 보니까 되게 감정적이에요. 어느 날은 내 스스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되게 위대해지고, 어느 날은 우와 씨 이거 몸 너무 힘들다, 이거 나 못해야겠어, 내 자신이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내 자신이 싫을 때도 있고, 와 이것도 못 이겨내 너, 야, 성공하는 사람들 다 4-5시간 잔대 이래놓고 스스로 채찍질 할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아침에 아무도 없는데 나가면서 그래 이러니까 내가 성공할 자격이 있지 뭐 이러면서 건방져질 때도 있고, 진짜 감정이 들쑥날쑥해요. 손님의 오는 양, 내 컨디션, 내 몸 상태 들쑥날쑥한데, 제가 항상 고민하는 건 어떻게 하면 컨디션이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자꾸 내가 에너지 있게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과연 이런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할 때 어떻게 조절하는지 댓글 좀 달아주시면 저도 같이 그 방법을 써보고도 싶어요. 맨날 제가 뭐 이러자 저러자 이러면 소통의 느낌이 잘 안 들고, 그러니까 그걸 듣는 분이든 안 듣는 분이든 좀 댓글을 달아주셔서 나는 이렇다, 이러다 보니까 좀 기분이 좋더라, 이런 거 좀 해주면 저도 적용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 삶에. 일단 시급에 비해 굉장히 물가가 너무 비싸요. 일단 해외에서는 1시간 일하면, 호주 같은 경우 뭐 16불에서 많게는 24불을 벌었죠. 1시간을 일해갖고 커피 한 잔 3불 4불이면 먹습니다. 맛있는 점심 밥 10불이면 먹어요. 그리고 영화 10불. 그러니까 1시간이면 영화, 커피, 밥까지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반면, 이 흔히 젊은이들이 말하는 이 헬조선이라 함은 1시간을 일해서 겨우 커피 한 잔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행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많이 벌어도 일단 경제학적으로.
그 점을 저는 얘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불행한 게 결코 너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사회적 구조 때문에 오는 불행함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래도 내 기본적인 생활비, 주거 비용, 교통비를 내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하고 싶은 걸 못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만으로 급급한데 어떻게 행복을 논할 수 있는가. 이런 사회적 구조가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꼭 자기만의 문제라고 하고 이제 또 사회 탓만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자영업자 요즘 힘든 이유 과연 뭐 대통령이 바뀌고 법안이 바뀌었다고 그 이유만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시대도 변하고 있어요. 빠르게. 그만큼 그걸 발맞춰서 변해가야 되는데 그런 변화를 하지 못하는 업체도 있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사업자들도 많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무슨 기사 나오더라고요. 뭐 젊은 고등학생인데 이런 곤충 사료를 만드는 스타트업을 했더라고요. 그런 거 정말 혁신적이고 아이디어도 좋고 미래지향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10년, 20년 계속 롱런 할까요? 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를 하지 않으면 결국엔 도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정권이 바뀌나 안 바뀌나 뭐 그렇게 차이가 있나요? 우리에게 솔직히 전 보수든 진보든 누가 돼도 불만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에 맞춰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진짜 미국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세상이 정말 변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뭐 아마존 거라고 아시죠? 이 계산하는 사람도 없어질 거고 무인으로 인해 트럭 운전사들도 이제 직종이 향후 몇 년 사이에 없어질 거다. 그리고 유전자 변형 인간이 나타날 거라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 유전자 변형 콩 작물이 아닌 이제 엄마 아빠의 질병을 그대로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형태의 사람이 아닌 더 괜찮은 유전자를 인공 뭐라고 하지 그거를 배양을 통해서 수정을 해서 질병이 없는 질병 프리한 인간을 만들 수가 있대요. 그것도 이제 향후 몇 년 동안 된다 그러고 뭐 스위tzerland인가 뭐 이런 데서는 뭐 이미 조그만 거의 진짜 조그만 칩 같은 걸 넣어서 이미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나중에 한 10년, 20년 후면 우리가 모바일 폰 이런 거 들고 다녔던 게 참 우습게 보일 정도로 세상이 변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세상 내가 하던 일을 그냥 어떤 테크놀로지의 발전 때문에 그냥 포기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슬픈 일이기도 하고 뭔가 흥분되는 일이기도 하죠. 2030 때부터도 소비 수준이 달라요. 누구는 명품을 하고 다니고 누구는 그냥 싼 거를 찾아다니고 노는 것도 달라요. 이 경제적 수준에 따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 심지어 이제 SNS 시대예요. 뽐내는 시대예요. 사진을. 그걸로 인해 또 한 번 박탈감을 당하고 너무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진에. 몸도 완벽한 사람,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우리가 계속 보게 되니까 더 이게 행복하기 힘든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행하고 힘든 사람에게 안 그래도 야 이건 당연한 거야 행복하지 않은 게 이런 얘기를 하려다기보다 내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우린 불행한 구조 안에 갇혀 있다 라는 걸 좀 인지를 하면 그래도 좀 내가 왜 불행한지는 자기 탓으로 하지 않을까. 자기 탓을 너무 하지는 말자라는 취지로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기 대추차가 따뜻한 날 먹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힐링하면. 그리고 저는 또 이런 불행 속에서 느끼는 이런 고통이라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게 보는 게 이 행복감, 즐거움은 사람마다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고통이라는 거는 개개인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누구는 바늘에 찔려도 눈물을 흘리고 누구는 매를 맞아도 안 아픈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캐릭터가 만들어진다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고통스러운 나날 이걸 너무 힘들게만 볼 건 아니고 고통 속에서 캐릭터는 만들어진다 라는 점, 그 나를 더 알 수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너무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도 꼭 그렇게 불행과 고통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슬프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고, 지금 자영업자분들 힘든 사람들도 제가 볼 때 또 자영업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많이 음식점 돌아다니면 이 태도의 문제도 있어요. 물론 굉장히 이상한 소비자들도 많은 반면, 야, 장사를 어떻게 저렇게 친절하지 않게 할까, 뭐 이런 사업자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다니다 보면 와, 이렇게 진짜 예의가 없이 소비자를 대할 수 있을까, 저런 태도로 어떻게 장사를 할까, 이런 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어쨌든 요식업은 서비스업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맛은 기본이고 이 서비스라는 건 엑스트라로 내가 더 일을 해서 손님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비스업 안에 있기 때문에 음식만 그냥 맛있게 해서 그냥 내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주인의 태도가 한 패키지라는 건 서비스는 당연히 제공되는, 팁이 없는 문화라서 그런지 굉장히 한국 서비스 질은 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